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단 1초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성공과 실패, 전진과 포기를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1초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정신력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우리 모두가 가진 잠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 바로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지옥주 훈련은 총 13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130시간. 이것을 초 단위로 환산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당신이 단 한 번, 단 1초만 패배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승리는 수만 번의 1초를 이겨내야 하지만 패배는 단 한 번의 1초면 충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겨울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당신의 머리를 덮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고 당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제발 이 지옥 같은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데 끔찍한 사실은 이제 겨우 130시간 중 첫 1시간이 지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옥주의 시작은 사실 꽤나 요란합니다. 마치 축제처럼 총성이 울려 퍼지고 교관들은 소리를 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훈련생들은 흥분감에 휩싸여 전우들과 팔짱을 끼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섬광탄과 공포탄 소리는 마치 거대한 응원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는 함성이 울려 퍼지죠. 하지만 그 축제는 아주 잠시뿐입니다. 교관들은 갑자기 모든 소음을 멈춥니다. 그 뜨거웠던 함성과 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정적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곳은 파도 고문이라 불리는 태평양의 차가운 파도 앞입니다. 더 이상 응원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뿐입니다. 당신은 전우들과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바닷물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옆에 있는 전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먼저 포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조차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도가 당신의 얼굴을 강타하는 순간 당신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이제 갓 훈련 2시간째에 접어들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130시간 뒤의 미래를 상상하며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앞으로 5일이나 이 짓을 더 해야 한다고? 이건 불가능해.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투쟁 도피 반응만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여길 벗어나야 해. 이렇게 오랫동안 추위에 떨 수는 없어. 바로 이 순간 1초의 결정이 당신을 덮칩니다.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잊게 됩니다.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꿈,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맹세, 가슴에 달게들 빛나는 황금빛 삼지창 휘장,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당신을 안아줄 연인의 품뿐입니다. 모든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이 그 단 1초의 순간에 당신을 유혹합니다.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머릿속으로 수백만 번이나 이 고통을 상상하고 이겨냈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조차 이 1초의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을 통해 다리가 부러지고 뼈마디가 쑤시고 인생 최악의 추위와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끔찍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소리칩니다. 당장 여기서 도망쳐.
이것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뇌는 온갖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집에는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이 훈련 때문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이 고통 속에서 던지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은 졸업식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훈련의 가장 끔찍한 순간 속에 수천 번이고 반복해서 당신 자신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 고통을 생생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성적인 사고는 불가능해집니다. 뇌는 오직 생존, 즉 도망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초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초의 순간에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패배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저는 그 물 밖으로 나옵니다. 따뜻한 파카를 입고 커피를 들고 있는 교관들 옆 해변에 서 있는 저를 상상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따뜻한 곳에 서니 비로소 뇌가 이성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좋아, 고긴스. 아직 포기하지 말자. 선택지를 생각해보자. 만약 여기서 포기하면 넌 어디로 가게 될까? 너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 거지? 이 물에서 나가는 순간 따뜻해지겠지만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저는 제 멋대로 날뛰는 뇌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시킵니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 있고 싶다. 앞으로 130시간의 여정 동안 이런 1초의 순간은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이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만약 이 중 단 하나의 1초에서라도 패배한다면 나는 네이비실이 될 수 없다. 의사도, 변호사도,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1초의 결정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이 오히려 아니, 이 몸의 주인은 나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비실 모병관으로 일할 때 MIT에서 강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명한 두뇌 과학 분야의 백인 노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정신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그 교수는 이론에 기반하여 유창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지옥 속에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전부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삶 전체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론은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쓴 책으로는 진짜 지옥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지옥에 뛰어들어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고 가족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지 고뇌하면서도 결국 이겨낼 방법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6분 완성복근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결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결과는 당신이 직접 고통을 겪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뇌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자단지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내가 이겨냈던 수많은 고통과 성공의 기억들을 담아둔 마음속의 단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서서 그 과자 단지를 열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힘든 일도 이겨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강한 놈이야.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마법 같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도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거대한 숲을 태울 수도 있지만 그 불꽃은 금방 사라집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가장 낮은 순간에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MIT의 그 교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나 재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어떤 유전적 우월함이나 신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암시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어떤 끔찍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변할 수 있다고. 물론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닫아두었던 당신 내면의 가장 어두운 방,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숨어있는 악마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지판과 휴게소가 잘 갖춰진 4차선 고속도로로만 가려고 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죠. 하지만 저는 그 길 옆에 놓인 삽을 집어들고 저만의 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는 거대한 바위와 장애물들이 가득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앞서 나갈 때 저는 여전히 제 길을 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의 끝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특수부대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중 상당수도 이 짓은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힘든 일에 대해 단 한 번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통을 좋아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 자체를 즐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겪는 고통을 좋아합니다. 그 고통이 제 안의 모든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의 모든 것을 최상으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말입니다. 누가 가장 강한 전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겪는 것뿐입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을 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을 통과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가짐 단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저 위대한 사람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서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한 번 이상 기꺼이 걸어 들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용기와 강인함이